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체인소맨에 나오는 덴지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욕구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덴지와 시노부와 함께 만세롭게 쳐들어가 도마를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상현사 마카자에 이어 상위 도마까지 대치를 하게 된 시노부 일행. 기랄대에서는 엄청나게 큰 성과에 대해서 기뻐했고 시노부는 조만간 무한성의 위치 또한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죠. 한편 덴지는 아카자와 도마의 싸움에서 끝내 이기긴 했지만 사실상 1대1 대결에서는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았기에 덴지의 죽지 않은 몸만 믿을 수는 없겠다는 시노부의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더 강한 적들과의 싸움이 남아있을 만큼 전투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는 덴지에게 피할대 상위권의 전투력을 지닌 주들을 소개시켜줬고 그들에게 다양한 전투 방법이나 대처법 등을 배우라고 했죠. 덴지의 앞에는 암주 교메이, 풍주 사내미, 염주 큐저가 왔고 시노부는 어쩐지 사주 이구로씨는 당신을 가르치기 싫다며 아랫도리를 부여잡고 거절했다며 의아했습니다. 덴지는 흉악해 보이는 남자 주들의 비주얼에 챗 이왕 수련할 거면 미치리씨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아쉬워했죠. 그렇게 덴지는 수련을 시작했고 주들과의 훈련을 통해 한층 더 냉정하고 예리한 공격법을 몸에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노부는 자신의 지하 연구실에 갇혀있는 다키에게 다가가 당신 저를 죽여버리고 싶죠? 라고 물었고 다키는 부들거리면서 오빠의 원수 내가 꼭 너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소리쳤죠. 시노부는 그의 당신의 힘으로는 나를 죽일 수 없다며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그 방법은 바로 무한성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 기살대와 무장 중 누구 하나가 괴멸하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으며 혈기 쪽에 가장 강한 무장과 상현 1위 있는 무한성으로 기살대원들이 간다면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했고 타키는 이게 분명 자신에게서 정보를 뜯어내려는 개수작이라는 걸 알았지만서도 시노부 말대로 시노부를 죽이려면 무장이나 코쿠시보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에 무한성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타키는 시노부에게 당신은 그 어떤 혈기보다도 치밀하고 괴물같은 여자라고 말했고 시노부는 칭찬을 들을게요 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만발의 준비를 하게 된 기살대원들은 무장이 있는 무한성의 혈기 앞까지 가게 되었고 그 결계는 시노부가 등꽃독으로 무너뜨리며 무한성 입구로 들어가게 되었죠. 무자는 아카자와 도마가 귀할대 검사들에게 당하자 언제든 귀할대원들이 이곳에 쳐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수백 마리의 혈기들과 상인의 혈기들을 소집해 놓은 상태. 오히려 귀할대 검사들은 도관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며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무자는 혈기들에게 주들을 죽이는 자들에게는 비어있는 12개월의 자리를 주겠다며 사기를 복도닫고 혈기들은 12개월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닥치는 대로 귀할대 검사들을 공격했죠. 귀할대 주들도 지금껏 혈기들에 의해 죽은 소중한 동료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포효했고 그렇게 대난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덴지는 곧바로 체인소 형태로 변신한 뒤 보이는 혈기들을 족족 베어버리며 지나갔죠. 최종 후면을 앞두고 덴지의 체인소가 강력하긴 하지만 인륜도 체질이 아니기에 그걸로 혈기들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걸 보완하기 위해 시노부는 등꽃독 포션을 줬고 덴지가 체인소 모드로 변신한 뒤 체인소에 듬뿍 발라 혈기들의 목을 베어버리자 그대로 소멸하며 인륜도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혈기들을 썰어버리던 덴지는 한쪽에서 미치리가 어떤 한 혈기와 대치하고 있는 걸 보고 한 걸음에 뛰어갔죠. 미치리는 사랑의 호흡으로 한참 혈기들을 베어버리다가 어떤 소름 끼치는 기기를 느끼게 되어 그곳을 봤는데 그곳에는 카이아쿠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니 녀석도 귀할 때 주냐? 하필 만난 게 여자라니 얼른 베어 죽여주지 라고 했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여자라고 해도 저도 엄연히 귀할 때 기둥 주라고요 라고 했고 카야쿠는 귀할 때에서는 개나 소나 줄을 시켜주나 보지? 실력보단 가슴 크기로 선발되었나? 라며 미치를 도발했죠. 카야쿠는 특유의 비열함으로 상대방을 자극한 후 빠른 속공으로 공격할 전략을 짜고 있었고
사실 속마음으로는 저 여자 예쁘긴 하네, 내 스타일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덴지가 카야코의 앞에 턱 멈춰섰고 너희 자식 감히 미치르 씨에게 그딴 소리 한다고? 라고 했고 엄청난 사리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카야코는 니 혁은 뭐냐? 라며 덴지를 경계했는데 그 순간 오바나이가 뒤에서 나타나 뱀의 호흡으로 카야코를 갈갈기 베어버렸고 감히 내 여자에게 그딴 개소리 했냐? 라고 싸늘하게 말했죠. 카야코는 괴상한 모습에 덴지만 신경 쓰느라 뒤에서 오바나이가 접근하는 줄 몰랐고 그대로 오바나이의 분노의 검술에 목이 달아나 버렸죠. 오바나이는 그 누구도 미치리에게 상처 입는 말을 하는 건 용서 못한다 라고 했고 미치리는 그런 오바나이를 보며 심쿵하면서 눈이 하트 뿅뿅이 되었습니다. 덴지는 그런 둘의 기묘한 핑크빛 눈빛에 제길 내가 먼저 저 녀석을 베어버렸다면 지금 핑크빛 기류가 흐르는 건 나일 텐데 라며 아쉬워했고 그대로 눈물을 머금고 다른 곳으로 뛰어나갔죠. 그때 덴지 눈앞에는 눈에 상여노의 표식이 있는 교코가 흐흐 운 없는 녀석 나를 만나다니 라며 비열하게 웃었는데 순간 덴지가 그런 교코를 스쳐 지나가며 빠르게 몸 곳곳을 베어버렸고 교코는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만나자마자 인사도 없이 공격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했습니다. 덴지는 방금 전 괜히 말 섞으려다가 여자친구 사귈 기회를 놓쳐서 말이야 라고 하며 아까 오바나에게 뺏긴 카야코를 다시 상기하며 교코가 회복할 틈도 주지 않고 그대로 체인소를 휘둘러 교코를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교코는 가까스로 목이 베이는 걸 피하며 도망치려고 했는데 덴지는 놓치지 않는다며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다시 교코의 몸을 조각조각 내버렸습니다. 교코는 그의 니녀의 그 무기 정말 탐난다고 그 무기라면 우리가 함께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함께 동업하지 않겠냐고 물었죠. 덴지는 무슨 예술작품? 이라고 물었고 교코는 인간들을 조각낸 후 꿰매어 만드는 일종의 인형을 생각하고 있는데 구미가 당기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덴지는 그게 무슨 예술작품이냐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하루 세끼 챙겨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면 만족한다며 교코의 목을 체인소로 베어버렸죠. 한편 상인사 한탱구는 분신들을 생성해 주들과 상대하고 있었는데 쿄요로는 아무리 한탱구의 목을 베어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에 이 녀석 분명 어딘가에 본체가 숨어있을 것이고 그 본체의 목을 베어내지 않으면 결국 체력만 소모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들 모두가 주변에 있는 혈기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기에 자신이 혈기를 내팽개치고 본체를 찾으러 간다면 다른 이들이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쿄요로는 답답한 마음으로 한탱구의 공격들을 막아내고 있었죠. 한편 무한성 한쪽 대들보에 몸을 숨긴 채 분신들을 조정하고 있던 한탱구 생각보다 잘 버티는 귀할대 검사 녀석 때문에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고 재생하는데 많은 힘을 뺏기고 있다 보니 빠르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 분신들을 하나로 뭉쳐 조약 포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힘이라면 저 염주 녀석을 분명 죽일 수 있을 터 시간은 나의 편이라며 웃고 있었죠. 하지만 어떤 기회가 느껴져 뒤를 돌아봤고 곳에는 낯익은 얼굴인 다키가 있었습니다. 한탱구는 오 다키 오랜만이구나 날 도우러 온 것이냐? 너네 남매가 있으면 든든하지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다른 쪽에서 빠르게 신호가 뛰어와 벌레호흡으로 한탱구를 찌르고 지나갔고 상인사 한탱구 잡았네요 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한탱구는 이런 방심했다 다키 어서 도와줘 라고 소리쳤는데 다키는 나도 사실 잡혀온 거야 라고 말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 순간 한탱구의 몸에는 독이 퍼지며 몸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쿄조로와 싸우고 있던 조야쿠텐 역시 몸이 부서져 내려 쿄조로가 안심을 했죠. 한편 지금껏 만난 혈기 중 차원이 다른 강화를 지닌 코코시를 만나 고전하고 있던 사네미와 교메이 분명 자신들은 비활대 내에서도 최상위권 실력을 가지고 혈기들을 압살해왔던 검사였지만 자신들의 강함은 이 코코시보 앞에서는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코시보는 오랜만에 자신의 검에 곧바로 죽지 않는 검사를 만났다며 기뻐했고 코코시보는 달의 호흡을 시연해 여러 개의 초승달 모양의 참격을 날려 공격을 했죠. 교메이는 특유의 감각으로 겨우겨우 피하고는 있었지만 사네미 같은 경우는 피하지 못해 왔다가 몸 곳곳에 그 참격들이 스쳐 지나갔고 크고 작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코코시보는 다시 한번 달의 호흡 참격을 뿌렸고 교메이는 이대로 두면 사네미가 저 공격을 막지 못해 죽을 수도 있겠다며 사네미 쪽으로 뛰어들어 대신 공격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교메이조차 부상을 입고 말았죠. 사네미는 젠장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라며 사과했고 교메이는 우선 피를 지혈해라 어떻게든 다른 이들이 도착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코코시보는 다시 한번 달의 호흡을 시연한 후 수십 개의 참격을 날렸고
사이미는 저 무식한 녀석은 저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어떻게 연달아서 쓸 수 있는 거냐며 경악했죠. 그런데 그 순간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덴지가 난입해 달의 호흡 참격들을 전부 쳐냈고 교메이와 사이미를 보며 응? 당신네들 엄청 강하면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사이미와 교메이는 그 목소리를 듣고 덴지임을 알았고 기묘한 모습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죠. 그 덴지는 나? 그냥 일반 귀살대원이지 라고 하며 코쿠시보에게 뛰어나왔고 코쿠시보는 재밌는 녀석이 있구나 라고 하며 그대로 덴지와 격돌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엄청난 공방전을 치렀고 코쿠시보는 신기하게도 이 녀석의 움직임은 방금 싸웠던 풍조와 암조의 움직임이 섞여 있다며 엄청난 신체력과 센스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죠. 하지만 코쿠시보의 완성된 검술에는 믿지 못하며 자신에게는 상상을 초월할 재생력이 있기에 어림도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을 한 뒤 덴지를 스쳐 지나갔고 덴지의 한쪽 팔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죠. 하지만 코쿠시보 역시 한쪽 팔이 덴지의 체인소에 베어 날아가 버린 것은 마찬가지. 코쿠시보는 팔과 팔의 교환이라 하지만 나는 팔을 곧바로 재생할 수 있지 네 녀석의 패배다 라고 하며 새로운 팔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때 덴지 역시 시노우가 챙겨준 피 주머니를 쭉 들이켰고 팔이 원상태로 재생해버렸죠. 덴지는 네 녀석만 재생할 수 있을 줄 아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씩 웃었고 네 녀석 역시 괴물이로구나. 어디 한번 누가 더 괴물에 가까운 존재인지 해보자 라고 하며 다시 덴지에게 뛰어들었고 덴지는 이 녀석의 눈가를 보면 당연히 네가 괴물이지 라고 하며 맞받아쳤죠. 그렇게 한참 동안 피 튀기는 혈전이 일어났고 사이미와 교메이는 그 싸움에 자신들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코쿠시보의 강력한 공격이 덴지를 찌르면 그대로 덴지가 체인소로 그 칼을 박살내버렸고 코쿠시보는 자신의 뼈로 새로운 칼을 만들어 다시 휘두르는 등 그저 싸움에 미친 괴물들의 향연이었죠. 코쿠시보는 덴지의 움직임을 내비치는 세계로 계속 파악하면서도 자꾸만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네 녀석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했습니다. 덴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이 녀석 뭐 안에 다른 존재가 있는 게 보인다 라고 했죠. 그의 덴지는 아마 포치타가 아닐까? 포치타가 죽어서 내 심장이 되어줬거든 이라며 살짝 침울해졌습니다. 그의 코쿠시보는 그 녀석이 누군지 몰라도 분명히 네 안에 살아있다 라고 했고 덴지는 너 꽤나 낭만적인 녀석이구나. 나도 포치타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자주 했거든. 내 추억 속에서 말이야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아니 그런 낭만적인 의미가 아니라 네 녀석 몸 안에는 두 개의 생명이 있어 라고 소리쳤죠. 그 덴지는 일단 그건 모르겠고 어서 이 싸움을 끝내긴 하자 라고 하며 다시 몸의 양팔에 있는 체인소를 작동시켰고 그대로 코쿠시보에 뛰어나가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덴지편의 최종 변이 시작되었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7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